네, 안녕하세요. 뭐 새해 연초부터 환율 엄청나게 오르고 주가 곤두박질 치고 이게 전쟁 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불안해서들 오늘 그 사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예. 연말에 우리가 1,294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1,342 원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불과 한 열흘 남짓 보름 남짓한 그런 사이에 3.68%나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미국이 계속 고금리이고 중국 경제가 침몰 중이라서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 보면 그렇질 않아요. 일본 엔화에 비해서는 우리가 덜 올랐습니다. 예, 우리는 뭐 3%대 올랐는데 일본은 거의 5% 가까이 올랐어요. 예, 연말 연초에 148 엔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일본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그 이제 파이낸셜 policy라고 그러죠. 그 금융 정책을 쓸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립니다.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면은 1% 포인트만 올려도 국가 재정이 휘청휘청거려요. 워낙에 쌓아 놓은 저게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결국 금리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뭐 5% 포인트 이렇게 나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업의 해외 보유 자산 가치는 엄청 올라가면서 또 수출은 또 엄청나게 되고,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소비 수준은 아주 박살이 나서 국민이 거지가 되고, 좀 일본은 지금 좀 황당한 경제 게임을 펼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짜 황당한 경제 게임이고요. 일본이 정말로 이제 골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상당히 믿는 편입니다. 그렇게 불건전해 가지고 그게 뭐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일본은 아예 우리 비교 대상이 아니다, 환율에 관해서. 또 중국은 또 거의 안 올랐어요. 1.43% 밖에 안 올랐어요. 연말에 7 위안 7.1149 위안이었는데 예, 지금 한 보름 사이에 7.2163 위안으로 약 1.43% 올랐는데 중국은 뭐 어차피 내놓은 환율 조작국이고, 게다가 중국 국내가 디플레가 나니까 이게 환율이 오를 수가 없겠죠. 예, 디플레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린 그럼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 예,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리면은 유로 정도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유로 변동폭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변동폭은 우크라 전쟁 이후의 환율 인상폭이 유로에 대한민국 원화의 그 기간 동안의 환율 인상폭과 비슷해요. 뭐 크게 차이 안 나요. 원래는 유로가 훨씬 안정적이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딱 적응해서 쭉 낮아지니까 결국 유로랑 비슷해졌거든요. 그 환율 변동폭이 그러니까 2022년 2월 이후의 환율 변동폭이 그렇게 해서 한 20개월 잘 갔었는데 그게 갑자기 연초 들면서 유로는 보면은 1.46% 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 0.9046 유로였다가 지금 이제 0.9178 유로니까 한 1.46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원화도 달러 대비 환율이 한 뭐 1.4% 1.5% 정도 오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베이스가 예, 출발점이 우리가 얼마였었냐면 연말이 1,294 원이니까 거기서 1%면 뭐 13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원 정도 올라서 지금 딱 1,320원, 1,315원 하면 딱 맞아요. 근데 1,342원 간 거라고 이게. 야, 그래서 야, 이거 뭐 환율이 이거 무슨 뭐 대한민국 경제 지금 별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적표가 굉장히 좋은 경제인데, 예, 그 OECD가 꼽는 제일 성적표 좋은 경제로 꼽잖아요. 우크라 전쟁 이후에 성적표가 가장 훌륭한 경제. 우리 앞에는 그리스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는 뭐 우리랑 경쟁이 안 되니까 빼면 사실 우리가 거의 1등이란 소리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 이게 다 이제 평양 덕분이죠. 예, 참 팔자 싸납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에서 확실히 드러나죠.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2,669.81이었는데 이제 불과 한 보름 사이에 8.3% 하락해서 2,448.74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순매도 많고 그래서 야 이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면서 이거 주가 왕창 빠지네. 뭐 이제 이런 그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개고생하는 거냐. 예, 전혀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고생은 당분간입니다. 물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내수는 강제저축 당하는 거죠. 밖에서 사오는 물건이 그만큼 비싸지는 거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인플레 압력이 있는 거죠. 인플레라는 건 강제저축이니까. 그래서 서민들 또 일반 국민들 뭐 다들 내수 부분은 굉장히 지금 압박을 많이 받아요. 환율이 이렇게 급상승하면. 예, 여기서 잠시 세외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외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환율이 유로 환율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주가가 곤두박질 친 이유는 전쟁 위기감 때문이다. 예. 최소한 우리가 유로 정도의 안정성은 보였어야 된다. 그리고 주가는 그렇게 곤두박질 칠 이유가 거기까지. 말이 쉽지 뭐 보름 사이에 코스피가 8%포인트 이상 빠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런 그 다른 이유는 없다. 이거 완전히 다 이게 평양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같은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북한이 무슨 뭐 남쪽을 적대시하고 이걸 완전히 이제 그 점령하고 적화하고 학살해야 될 대상이다. 이제 뭐 평화니 뭐 민족이니 평화통일이니 이런 말 다 집어치워라. 헌법에 받겠다. 뭐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김일성 관련 기념물도 이제 헐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자기 집안 뿔인데 이걸 다 헐어내?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경의선 북측 구간을 파괴하고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와 함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잠깐만요. 저게 김일성을 기리기 위해서 쓴 건데 그걸 꼴불견으로 서 있는 김일성이 꼴불견이 된 거예요. 저기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저게 굉장히 쇼킹한 일이거든요. 저 탈북자님들께서 좀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중고차는 유미카 뭐 이런 몇 가지 탈북자 채널 정말 좋아하는데 그 심은경 씨인가 그분도 좋아하고 예, 좀 달아주시기 바라요. 제거해버리는 등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기념탑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 노력을 기린 것이고 경의선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유산인데 이마저 부정하는 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떤 유산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존치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폭파하고 파헤쳐내버리고 뭐 무너뜨리고 굉장히 과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라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북을 좀 뭐라자면 제야치고는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그 이렇게 들여다본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제가 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이 양반이 하더라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한반도 통일, 그것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의 일당 체제가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노동당의 독재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어차피 뭐 걔들 독재인데 거기에 무슨 정당성 근거가 왜 필요해? 그냥 총칼로 다 잡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백두혈통과 김일성 영생교는 조국 통일이 키워드입니다. 통일 위해 참고 살자. 그래서 이 마법 주문의 키워드가 통일입니다. 이걸로 이때까지 노예, 인민, 주민을 세뇌해 온 거예요. 이 세뇌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과가 있죠. 이건 어떤 체제 변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민 노예에게도 계약이 있습니다. 노예 계약이 있는 거예요. 신체 포기 각서 계약이 있잖아. 이게 지금 평양이 하고 있는 일은 이 인민 노예 계약을 파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다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경제학자부터 시작해서 정치학자까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 사이의 계약은 뭐냐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야 정치, 국가운영, 사회체제 이걸 우리 공산당한테 다 맡겨. 신경 쓰지 마. 그거 함부로 신경 쓰겠다 까불면 너희 그냥 인생 조지는 거야. 그 대신에 우리가 너희의 생활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마. 이게 중국 인민 노예 계약의 본질이라고 세계적 석학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까달게 지금 중국 경제가 침몰하면서 이 계약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제 위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인민 노예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시위하다가 잘못 걸리면 10년형 이렇게 받아요. 지금 14년형 이렇게 받아요.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우랄 산맥 쭉 내려오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그 환경운동 가지고 시위 많이 벌어졌던 회교 공화국 조그만 거 있어요. 이슬람 쪽 공화국. 거기서 지금 수만 명짜리 시위 붙었죠. 활동가 하나, 환경활동가 하나 유죄 판결 넣어가지고 감옥으로 보낸 덕에. 네. 이 러시아 인민들과 푸틴 일당 사이의 계약은 이런 겁니다. 자원과 권력은 우리 푸틴 일당 마피아에게 맡겨. 그 대신에 우린 너희에게 안정과 생활을 보장할게. 우리가 안 하면 너 옛날 그 소련 무너질 때 비참했었잖아. 빵도 못 구해 먹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이것이 러시아의 인민 노예 계약입니다. 그런데 우크라 침공이 실패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경제가 폭망으로 이어지고 지금 러시아 혹한 중에 모스크바까지 전부 이제 전기가 끊기고 뭐 난리가 아닌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이렇게 되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북한의 인민 노예 계약은 뭐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더라도 참아내자. 조국 통일을 위해 참고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고난 속에 살더라도 행군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목표는 바로 고지는 바로 저기다. 조국 통일이다. 이거였다고. 근데 꼴불견 사나운 조국 통일의 상징물은 이제 다 폭파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김일성 이름이 박혀있던 김정일 이름이 박혀있던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통일을 완전히 내다버리면 인민노예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아까 연세대학교의 연구원께서 점잖아서 이렇게 표현 안 한 거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체제의 기본 주춧돌이 되는 것이 바뀌고 있거나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발생했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네. 뭐 제가 점장이는 아니지만 어째 이런 일이 발생했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한 너댓 가지 좀 병렬적으로 이유가 될 만한 걸 꼽아봤어요. 이 중에 뭐가 작용했고 뭐가 안 작용했고 분명히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텐데 또 여기에 제가 꼽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우선 첫째, 한류 때문에 어차피 인민노예 계약 깨졌다. 이놈의 인민들이 맨날 한국 노래 듣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이 잘 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을 가서 해방시켜주고 통일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제 사람들이.
이럴 바에 차라리 한국과 담벼락 쌓고 거긴 외국이야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김정은이든 뭐 김주애든 김여정이든 이게 다 꼭두각시들이고 그 옛날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잖아요. 노동당 강부회 같은 거 하니까 쫙 그냥 벤츠 최고급 기종으로 그냥 S500인가 뭔가가 줄줄이 와가지고 최영애도 거기서 내리고 뭐 조영원이도 거기서 내리고 옛날에 당 조직지도부 부장을 어떻게 김가가 아닌 사람이 합니까? 당 조직지도부 부장은 김정일 하나였었어요. 김정일 때. 김일성 때도 김정일 하나였고 그 다음에 김정은 때는 그 부장을 못해서 그냥 국방위원장이고 부장이 공석이었고 김여정이 부부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영원이가 갑자기 당 조직지도부 부장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 실세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기 좀 이상한 상태예요, 좀. 그러면 김가들은 허수아비가 돼 있고 집단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집단 지도부가 그 김간의 그 상징책에 벽돌 한 장씩 좀 슬슬 빼야겠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첫 번째랑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제 한국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뭐 이게 통일의 대상,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놓고 국가 분리하자. 뭐 이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조금 쎄한 생각인데, 이게 중국의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야 워낙에 뭐 계산 방법이 이상한 놈들이니까 지금 중국 급하잖아요. 지금 대만 날라갔고 다 날라갔는데 뭐 제대로 지 맘대로 되는 게 없잖아. 예. 이란도 뭐 이상하게 사고 쳐가지고 17 하마스 테러 그 사고 쳐가지고 이때까지 그 중동에 중국 공들여 왔던 거 다 깨졌고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브릭스 들어온다 그러다가 이거 웃긴 자식들이네 하고서 브릭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사우디가.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사전포석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얘들 이 계산 틀린 계산인데 북한을 남한과 완전히 분리된 국가로 만들고 그것을 직영식민지로 삼겠다. 그 사전포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게.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그 죽을 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5,000년 뿌리거든요, 우리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은 남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온대 벨트 중에 우리보다 논농사 짓는 지역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저거 되기 전에 전통사회에서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3,500년 정도로 돌아가세요. 논농사 상한선이 어디였냐? 한반도입니다. 우리 논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상한선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논농사 짓기 전에는 논농사를 아무도 못 짓는 거예요. 이 땅에는. 겨울에 길고 물이 차잖아요. 5월 달까지도. 10월 말이면 서리가 내리잖아. 그럼 내한 조생종이에요. 내한 조생종. 두 번째. 유라시아 온대벨트 중에요. 우리가 우리가 보리 밀 농사 짓기 전에 여름에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강수량 100mm 넘는 지역에서 밀보리 농사 지은 지역 있으면 나와봐. 없습니다. 한반도가 여름에 우리가 3개월 동안 900mm 오거든요. 뭐 그게 6월 말서부터 9월 중순까지입니다. 한반도가 유일하게 하절기에 3개월 동안 월 평균 강수량 100mm가 넘는 지역으로 처음으로 밀과 보리 농사를 짓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가 늦은 게 아니라 농업의 혁명을 일으킨대요, 여기가. 그럼 농업이 3,500년 전에 그 혁명 나기 전에 뭐 했어? 그 전에 뭐 소로리 벽시 나왔다고, 불탄 벽시 갖고 농사 지었다고 생각 안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요, 벽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른 데서 그 증거 나오는 것들은 다른 지역들. 일단 이삭에 나달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나달이요, 자연 상태의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 짓지 않는 야생은 undomesticated, 야생은
이 나달들이 떨어지는 시간이 각각 달라요. 얘는 오늘 떨어지고 얘는 내일 아침에 떨어지고 얘는 내일 밤에 떨어지고 얘는 모레 떨어지고 얘는 글피 떨어지고. 왜냐면 위험 분산 관리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험 분산 관리를 위해서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달라. 즉 나달의 성숙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나달의 성숙 시간이 같아요. 그리고 나달과 이삭의 연결 그 모가지 그게 두껍고 튼실해요. 나달이 막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불탄 벽시가 나왔다. 야생법시 태워서 먹으면 돼요. 야생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저기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요. 미네소타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 흑미 엄청 먹고 살았습니다. 미네소타가 뭐예요? 거기 호수가 수천 개 있는 데 아니에요. 빙하가 파갖고. 거기 가면 그러니까 물속의 파트가 한 2, 3m 되고 물 위로 자란 게 한 1m쯤 올라오는 흑미가 있어요. 긴 갈대처럼 자라는. 그거 보트 타고 저으면서 캐갖고 그 잘라서 그거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미네소타 근처에 있는 인디안들은 그게 한 10,000년 전부터 먹었을 텐데 최소한 10,000년 전부터 그러면은 혹은 6,000년 전부터 6,000년 전쯤 먹었겠다. 예, 그 빙하 다 물러간 게 8,000년 전이니까 천천히 녹으니까 빙하 너무 커갖고 한 6,000년 전부터 7,000년 전부터 그러면 쌀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무식한 소리죠. 그러니까 국뽕을 맞아도 좋은데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자고요. 비과학적인 소리는. 저같이 과학적 국뽕을 좀 맞으세요. 저는 참 과학적 국뽕을 좋아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떤 데냐면 빙하는 11,700년 전에 끝났는데 여기가 참 그 빙하기의 마지막 단계 25,000년 전 때부터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그리고 만주고 뭐 시베리아 벌판이고 다 사막으로 바뀌어요. 한대 사막, 보리알 데저트.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서 유일한 한대 sup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알아. 그걸 레피기아라고 불러요. 한대 산림 생명종의 피난처예요. 여기가. 지금 그때는 서해도 없죠. 바닷물이 130m가 낮으니까 한가운데 큰 함류만 흐르지. 그것도 이제 그 몬순을 타니까 이제 한 철에만 그리고 이제 그 여름철이 아닐 땐 이제 작게 좁혀져서 흐르죠. 그럼 여기는 무시무시한 땅이라고 그냥 그 뭐 맹수는 다 모여 사는 거예요. 호랑이, 곰, 범. 근데 그때는 활이 없거든요. 빙하 때는. 활은 빙하 끝나고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던지는 창이야. 자블린. 네, 그 자블린. 이거 쏘는 자블린. 그게 창이란 뜻이에요. 투창. 자블린을 가지고 던지는 투창을 가지고 숲에 들어온다는 건 반쯤 목숨 내놓은 짓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가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용감한 맘모스 사냥꾼이든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붙은 사람들이든 간에 여기 오면 진귀한 짐승 모피 나오고 약초 나오고 하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생긴 거예요. 그게 25,000년 전부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게 그 충북 수양계라든지 전남 승주라든지 23,000 뭐 22,000 이럴 때부터 유적이 나온다고. 서해 지금 가라앉아 있는 서해 속에서는 25,000 그때부터 나올 거예요. 최소한. 왜냐면 내륙 깊게 들어온 건 또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서해가 없는 상태에서 충북 저기 단양까지 오려면은 단양 수양계까지 오려면 물길 따라서 그게 남한강 물길 따라서 얼마나 와야 돼? 한참 와야 되는 거죠. 예, 진짜 한참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뿌리가 한 25,000년 되는 뿌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끊겨요. 전 세계에서 언어, 문자, 의복, 주거, 풍습 뭐 이런 걸 풀세트로 갖고 있는 데 아니에요. 의식주, 언어, 문자, 주거까지 6개까지. 의식주의 언어, 문자까지. 풍습까지 6개. 의식주, 언어, 문자, 풍습. 그래서 한류가 뜨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문화 코드를 가지고 그걸 현대 문명이랑 융합을 시켜내니까 남들이 보면 얼마나 배꼽 잡고 재밌어. 그래서 요번에 그 저기 어디 그 저 무슨 그 저 미국의 그 미국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미드죠. 그냥 미드. 그것도 떴잖아. 그 미드 안에다가 하이드 코드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재밌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국이 이런 꾀를 내고 있다면, 즉 다시 말해, 혹은 뭐 북한의 지배 계급, 지배 집단이 집단 지도부가 이런 게임, 그러니까 북을 하나의 분리된 국가로 만들고 완전히 벽을 쌓고 남쪽이랑 적대적인 벽을 쌓고 중국의 지경식 민주화하면서 어떻게 살아본다 그러면서 탈김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상상한다면 그거는 머리에 뽕을 맞은 겁니다. 예, 머리에 뽕을 맞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이미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는 남쪽에 맞춰져 있고요. 이미 거의 4만 명 가까운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는 뭐 따로 북한 침투 간첩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4만 명이 다 연락해 갖고 다 정보가 들어와요, 여기는. 그러니 그게 남쪽과 벽을 쌓은 그런 탈김 조선인민공화국 버전 2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게 누가 머리를 짜내서 한 건지, 그러니까 김간애가 한 건지, 아니면 김간애는 그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조영원이나 뭐 저기 김영철이나 뭐 이런 그 뭐 저기 그 북한 그 핵심 지도부가 한 건지, 집단 지도부가 한 건지, 아니면 중국이 또 거기 같이 손뼉을 마주쳐주고 있는 건지 배경은 모르겠어요. 방향은 그쪽으로 잡힌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적대적인데 대한민국과 완전히 분리된 국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분단 분리 국가로. 그전엔 그걸 인정을 안 했거든, 저 시스템이. 자,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의 뿌리를 파헤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북한의 급변 사태를 예고하는 그런 조짐이 아니겠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